제가 강의장마다 1년에 한 2만 명 정도의 CEO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날 그 강의장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어떤 에너지가 저한테 확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9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간단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나를 명품으로 만들 거냐. 명품에 대한 강의예요. 제가 한 90분 정도 들으시게 되면 아마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명품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또 혹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들은 사실 전략적인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현장에서 경영하고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걸 느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암에 걸리는 거라든지 죽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암에 걸리는 거, 죽는 거, 파산하는 거, 이 셋 중에 뭐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파산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게 목숨보다 더 두려웁니다. 사업하는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는 차이들이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파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전략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강의를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 기업 강의 또 이런 CEO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강의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 상황을 보면요. 저는 한국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한국은 전쟁 중이다. 자영업자요. 자영업자의 정의는 사장님 혼자부터 종업원 5명 미만까지를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이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이 자영업자예요. 한국은 자영업자가 세계 1등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30%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세요? 왜? 취직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에서 잘리고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는데 숫자가 얼마냐? 1년에 창업하는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씩입니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0만 명씩이에요. 자, 이 100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 이 중에 나는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망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업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하지만 실제로 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몇 명이냐? 80만 명이나 됩니다. 80만 명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80만 명이 망하는 분들 중에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을 끊는 분들. 몇 명이냐? 13,000명이나 됩니다. 13,00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현재 한국의 가정은요. 가장 7명당 1명이 실업자예요. 가장. 한 집당 가족 포함하면 한 집당 실업자가 1명씩 있어요. 만약 이 앞에 두 분이 계신데 이 한 분 선생님네 댁에 실업자가 없다면 옆에 분 계신데 실업자가 두 분이야. 이분 집에 실업자.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전쟁 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요. 전 세계에서 500대 기업을 뽑습니다. 1등부터 500등까지 하는 기업. 포춘에서 뽑는데 이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이 뽑히는 날로부터 15년 후가 되면 500대 기업 중에 250개가 없어져요. 50%가 망하는 거예요. 조그만 기업이 아니라 세계 1등부터 500등까지. 자, 망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500등부터 499, 498 이렇게 망할까요? 아니면 랜덤하게 무차별적으로 망할까요? 무차별적이에요. 무차별적이야.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망하는 걸 몰라. 근데 망하는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망하냐면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외부 환경들은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아주 실달하게 말해서 망하기로 작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만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명품의 기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부분 명품 가방들 갖고 계실 텐데요.
보통 한 300만 원 합니다. 그죠? 뭐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00만 원 하는 거하고 중국 여행 가시면 여러분 3천 원짜리 한번 사봐요. 똑같아요. 기능상 똑같죠. 그런데 왜 1000개나 살 수 있는 돈으로 1개를 사냐 이거예요. 왜? 그 명품이 주는 가치거든요. 가치.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들의 시장 가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시장 가치.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야구 선수들만 연봉 모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시장 가치가 얼마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시장에 갖다 내놓고 파는데 그걸 누가 사줄 거냐 이거죠. 누가 사줄 거냐. 나라는 제품을 시장에서 사주지 못한다면 나는 팔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래되는, 비싼 가격이 거래되는 명품 인간들의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 주변 분들한테 뭔가 다른 걸 뭘 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라 이거죠. 시장이 원하는 게 진짜 뭐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내 거 있는 거 팔려가지 말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찾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명품으로 가려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개인 사례를 보면요. 우리 여성 팬들이 아주 요즘 최고 좋아하는 남자 가수죠. 비. 예, 아주 좋죠. 여러분 비는요. 그야말로 춤, 노래 못하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비가 오디션에서 떨어진 것만 18번 떨어진 거 알아요? 18번 떨어졌어요. 근데 19번째 오디션에서 누굴 만나냐면 박진영을 만납니다. 박진영. 근데 박진영이 오디션을 보러 비가 딱 왔는데 내가 지금 얘를 뽑아주지 않으면 얘가 곧 죽어버릴 것 같더래. 죽을 것 같더래요. 자살해버릴 것 같더래. 그만큼 절박한 거야. 18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냐? 비가 못생겼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는 그랬어요. 못생겼고 눈에 뭐가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잘생기고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그랬거든. 보통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라 어떤 일을 하다가 18번을 실패했는데 그걸 19번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비였더라면 18번 도전하다 실패하면 비가 몸도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도 좀 건들건들했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갔을 거예요. 갔을 건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말끝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숨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어. 말끝마다 그래요. 신문에 나오는 거, 방송에 나오는 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비를 만드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비가 목적을 가졌던 게 뭐냐. 춤을 잘 추고 싶다래. 춤. 목적을 처음에 잡은 거예요. 나는 내 퍼스널 브랜드는 춤이야. 잡은 거예요. 연습을 비는 어떤 가수보다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가수보다. 그 다음에 목적을 잡은 게 뭐예요? 노래를 잘하고 싶다. 원래 백댄서로 출발했잖아요. 대부분 백댄서는 거기서 멈추는데 댄스에서 멈추는데 이 친구는 노래까지. 그리고 상을 타고 싶다. 더 큰 시장으로 나가고 싶다. 대한항공 칼 비행기에 보면 이 비 사진 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투어하는 거. 대단한 친구예요. 이게 비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목숨 거는 거죠. 죽을 만큼 노력하자. 이 백댄서가 이 춤을 추다 보면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대부분 이 댄스 가수들은 립싱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런닝머신 있죠? 그걸 타면서 연습을 했대. 그거 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비가 하는 얘기가 폐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항상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비의 퍼스널 브랜드는 제가 볼 때 뭐냐. 본인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냥 어슴푸레하게, 러프하게 갖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최초가 뭐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춤을 추고 싶다 그랬잖아요. 춤을 추고 싶다. 오케이. 난 춤을 잘 추고 싶다.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거기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거에 비가 있는 게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지. 이게 비한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사업가분한테 배울 수 있는 퍼스널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매첼 들어보셨어요? 매주와 첼리스트? 예.
이 양반들이 참 재미난 사연을 가진 분들인데, 이 여자분이, 여기 나오는 분이 도한여 씨입니다, 도한여 씨. 이 양반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온 재원이에요. 첼리스트예요. 독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스님하고 결혼을 해요. 스님하고. 이 도년 스님이 학생이에요. 이 조계종 초대 교육부장을 지낸 분이에요.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어디로 갔냐? 정선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심심해서 그랬는지 뭐해서 그랬는지 된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된장은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세댁들 빼고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 가장 흔한 거야. 근데 여기 도한여 씨는 이 매첼에서 나오는 된장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된장이에요. 유일한 명품이야. 어떻게 명품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시자고요. 우리는 된장은 다 흔한 거로 보는데 이 양반은 명품으로 만들고 있죠. 자,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를 이분이 읽었어요. 이분은 저처럼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스님이었고 이분은 연주가였어요. 첼리스트인데 전혀 마케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장이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어떡하냐? 보통 물이 아니에요. 된장을 만드는데 보통 물이 아니야. 정선 계곡에서 봄눈 녹은 물이야. 겨울눈도 아니에요. 겨울눈도 아니야. 여러분, 봄눈 하면 어떤 이미 탁 내리고 나서 아주 뽀얀 눈 있죠? 그걸 봄눈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 뭐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봄눈을 녹였는지 물을 퍼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시장에서 봄눈 그럼, 깨끗한, 아주 청정한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이분들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예요. 무슨 콩이냐? 삼척산 해콩이에요. 사실 정선인데 거기서 콩 갖다 쓰려면 삼척이 가깝지. 나주 가서 콩 갖고 옵니까? 여기 경주 와서 콩을 갖고 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삼척산, 삼척에 있는 콩들은 바닷바람 맞아가지고 더 아주 신선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실제로 콩은 제일 비싼 콩을 씁니다. 콩은 해콩과 묵은 콩, 중국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데 여기는 최고 좋은 콩을 써요. 자, 그 다음에 항아리인데요. 이게 무슨 항아리냐? 숨 쉬는 항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 쉬는 항아리. 여러분, 참고적으로 모든 항아리는 다 숨을 쉬어요. 다 쉬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소금을 바른, 유약을 바른 그런 항아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항아리에 메주와 된장을 담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엄선한 거로 담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압권이 압권. 여기가 된장 항아리가 3,300개예요. 쫙 깔아놓고 뭐 하냐면 도한여 씨가 우아하게, 그러니까 된장을 숙성시킨 게 세월이 아니고 뭐다? 첼로 연주로 숙성을 시킨 거예요. 첼로 연주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죠? 백화점에서도 명품관에서 팔아요. 역시 누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른 거라 이거죠. 자, 이번 사례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리더가 세상을 바꾸는, 나라를 바꾸는 사례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바이 얘기인데요. 요즘 두바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7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 여러분 중동에서 많은 게 두 개가 있죠. 기름하고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거기는 기름 떨어지면 뭐 파먹고 살아야 돼요? 모래 파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땅이라도 파먹지. 뭐 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두바이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원래 유전 재원이 40억 배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써가지고 15억 배럴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언제 고갈이 됐나? 2015년도 앞으로 7년 정도 지나면 유전이 없는 거야. 그것도 완전 굶어 죽는 거죠. 이때 국가의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국가만의 퍼스널 브랜드 한번 만들자. 우리 국가를 명품으로 한번 만들자. 기름 떨어져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 한번 만들자는 생각을 해요. 순전히 뭐로 시작됐냐? 머리로만 시작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가 막힌 머리를 써가지고 나라를 바꾸는데요. 무슨 생각을 처음에 하냐면 이 양반이 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아라비안 나이트 있어요. 이렇게 램프 문지르면 뭐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나는 두바이에서 이루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두바이 크기가요. 제주도 2배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크레인이 그 건물 짓고 아파트 지을 때 올라가는 크레인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크레인 중에 두바이에 가 있는 게 얼마냐? 25%가 거가 있어요. 제주도 2배만 한데.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부터 셰이크 모하메드가 무슨 상상을 하고 어떻게 국가를 바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삼성이 짓고 있습니다. 버즈 두바이. 요게 160층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 몇 층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건축주 혼자 안 돼. 그 나중에 밝힌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부터 39층까지는 호텔이고요. 40층부터 108층까지가 아파트인데 요거 분양되는데 얼마 걸렸냐? 8시간. 8시간 만에 매진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갑부들이 너 집 어디야? 그럼 나 지구에서 제일 높은 데 살아. 그 분양을 받은 거예요. 8시간 만에 전 층이 다 매진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지금 짓고 있죠. 버즈 알라라 호텔, 7성급 호텔. 아주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대단히 아름다운 호텔. 돛담배처럼 만들어진 호텔인데 여기 들어가는 인테리어 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금으로 700톤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톤짜리 트럭 있죠? 거기에 금을 가득 싣고 몇 대가 들어간 거예요? 800톤? 800톤이 들어갔다. 800톤. 그러니까 금을 가득 싣고 800대의 트럭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다 장식을 해놨어요. 거기서 자는데 방 하룻밤, 보통 전 세계적으로 호텔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룻밤 자는데 1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2년 전에 예약이 끝나요.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은 뭐를 만드냐? 세계 최초로 바다에다 호텔을 만들었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배 타고 프론트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다 물속이에요. 식당도 물속, 룸도 물속, 커피숍도 물속. 자다가 창문 잘못 열면 상어 들어오는 거지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동이 한 5, 60도. 그 50도 되는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뭐를 만들었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스키장. 기발하죠? 25층 높이 건물에 축구장 3개 넓이.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몇 배만 한데? 2배만 한 데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있으면 영상 50도인데 딱 들어가면 영하 7도예요. 여기에는 얼음 궁전, 얼음 레스토랑 다 얼음으로 돼 있어요. 자, 땅이 좁으니까요. 우리 같으면 땅을 넓히려고 이렇게 막잖아요. 우리 거의 일자로 막는데 이 친구들은 땅을 넓히면서도 기발하게 넓혀요. 이게 실제 세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축소해놔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데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 닮았어요? 야자수 닮았죠? 이걸 팜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여기에 호텔, 병원, 사무실, 빌라, 별게 다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땅을 넓히지 않죠.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는 종이에 그림으로 그리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그렸냐면 바닷속에다가 섬으로 세계 지도 그려요. 섬으로. 다 팔아요. 미국도 나눠서 주마다 팔고 한국도 파는데 아직 사는 사람 없대. 300억이랬는데. 쉐이크 모하메드의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두바이 쉐이크 모하메드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우린 기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없어. 그땐 우리 죽어야 돼.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나라를 명품으로 만드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오일 달러 많은 국가들 있죠? 사실 중동에는 돈을 남자들이 쓸 데가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술도 못 팝니다. 다 금지예요. 여성들은 운전을 못 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돈을 못 써. 근데 여기를 두바이는 어떻게 만들어놨냐? 제주도 2배만한 땅에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대단한 시설들을 해놓고 주변에서 오일 팔아가지고 온 돈을 어디서 쓰게 해? 두바이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름은 마를지언정 우리 국가의 돈은 안 마른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 나라에 갖고 있는 퍼스널 브랜드예요. 국가를 명품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만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사실 여기로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해고되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오늘자로. 다 망한 거야. 근데 퍼스널 브랜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망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해고된 상태에서. 직장에서요, 직장은 항상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은 뭐냐면 상위 10%예요.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B등급은 80% 정도 되고 C등급은 하위 10%예요. 뭐냐? 하위 10%는 항상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우리 직장에서 나가줬으면 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A, B, C등급 중에 똑같은 직장인 중에 나는 이 회사에 제발 오래 좀 남고 싶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등급일까요? C등급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C등급을 내보내고 싶고 C등급에 있는 사람 여기 남고 싶어. A등급은 회사에서 이 사람들 잡고 싶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 왜? 여기가 아니도 오라는 데가 많거든. 그게 뭐냐? 그 하나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드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자녀분들 얘는 뭐가 틀릴까? 남들하고 틀린 게 뭘까?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얘가 유머가 많나? 얘가 추진력이 많아? 얘가 창의적이야? 있으면 그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걸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여러분의 배우자의 퍼스널 브랜드는 뭐냐 이거죠. 우리 배우자 시장에 내놓으면 가치가 얼마일까? 살까? 안 산다, 못 산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개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개척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신입사원 100명이 회사에 들어가면 부장까지 몇 명이 가지는지 아십니까? 5명밖에 못 가요. 95명 어디로 갑니까? 95명 집으로 가요. 5명밖에 못 가. 자, 그러면 신입사원 입사할 때부터 이 친구들을 5명만 가는데 그럼 1등부터 5등까지가 입사 성적 순위 부장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그 관계 전혀 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5등까지 가냐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고 시장이 원하는 욕구 그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5가지 매뉴얼 이 5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명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명품으로. 그래서 알기 쉽게 명품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지화자. 좋습니다. 요 5가지. 자, 지화자 사실 이게 오행시입니다. 오행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가 뭐냐? 지금 행동하라 이거예요. 지금 행동하라. 힐러리 로든 클린턴이에요. 힐러리 여사. 이 힐러리가 어렸을 때 시카고로 이사를 왔는데요. 4살 때 왔답니다. 4살 때. 왔는데 자꾸 안 나가 놀더래.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야, 너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이 힐러리가 나가면 엄마 애들이 나 놀려. 이 사투리 때문에. 놀려서 애들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너 생각을 확실히 해. 친구들하고 앞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래? 아니면 계속 엄마랑 놀래?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언제부터 울고 누르는 거예요. 힐러리가.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친구 중에 수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나가면 엄마 걔가 나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친구들을 먼저 때리는 건 안 되지만 친구가 너를 때리면 너도 친구를 때려. 그랬더니 얘가 며칠 있다 또 울고 들어왔대요. 많이 울었나 봐. 얘가 알았어. 딱 울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문 앞에서 딱 막았대요. 못 들어와. 다시 나가. 너는 네 자신을 이제부터 스스로 지켜야 돼. 그리고 네가 친구한테 맞았으면 너도 그 친구는 때려. 겁쟁이는 우리 집에 한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 나가! 내보냈대요. 그때 힐러리가 어렸을 때 작았어요. 지금도 큰 키는 아닌데.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조그만 힐러리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나갔을 때 엄마가 커튼 뒤에서 숨어서 봤대요. 힐러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숨어서 딱 보니까 힐러리가 나갔더니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이번에 어떤 애가 또 힐러리를 치고 넘었대요. 걔가 수지야. 근데 이번에 힐러리가 똑같이 엎어졌는데 이번엔 울지 않고 일어나서 수지를 자기가 맞은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빠져가지고 걔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난리 난 거지. 야, 쟤가 약 먹었냐? 이사가 됐다. 그러고 들어오면서 힐러리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상기된 표정으로. 엄마, 수지도 나랑 친구하기로 했고 남자애들도 나랑 같이 놀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힐러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만약에 엄마가 나를 맞고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커튼 뒤에 숨어서 딸한테 질책을 보내고 격려를 보낸 거예요. 두려움에 극복하라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 한 번의 메시지 때문에 힐러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뒤로 힐러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성장하면서 걸스카우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명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건 뭐야? 엄마가 갖고 있던 결단력이에요. 너 지금 나가! 그걸 지금 한 거죠.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 보면요. 실패한 분들과 성공한 분들은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실패하는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많아. 성공하는 분들은 뭐냐면 생각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실패하는 분들은 생각하다 날새. 성 쌓고 부시고 쌓고 부시고. 성공하는 분들은 그거 안 해.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갖는데 그게 뭐냐? 평가 목표만 가져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평가 목표가 뭐냐면 내가 뭐 되겠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 하나가 추가로 더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행동 목표가 있어. 실패하는 사람들은 평가, 나는 뭐 될 거야.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난 이번 기말고사 1등 할 거야 하고 나가서 막걸리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1등 하는 학생들은 뭐냐? 난 이번 성적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1등 할 거야. 1등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서 1년 계획을 잡고 반기, 분기 계획을 갖고 월 계획을 잡는 게 뭐냐면 월 계획을 잡으면 한 달에 4주잖아요. 이번 주 목표가 나와요. 이번 주가 되면 오늘의 목표가 나와요. 오늘 목표를 알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그거 없어요. 1년 있다 내가 뭐 해야지? 1년 있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결단력에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화자조타의 화입니다. 화. 지화자조타 중에 제일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부분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라 이거야. 자, 대부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달리하죠. 달리하잖아요. 급할 때는 와가지고 숨 넘어갈 것처럼 하더니 이루어지니까 안 하잖아. 신뢰 관계인데요. 제가 재작년에 그 현대자동차 강의 프로젝트 짜주면서 저희는 그 강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특강이 있고요. 길으면 32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3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 걸 짜려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정도.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현대자동차 그때는 24시간짜리인데요. 24시간짜리를 짜면서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냐면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추적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파나? 그 회사 용어로 판매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판매왕은 뭐냐면 그 해에 거기서 제일 많이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대 파냐? 250대 팝니다, 차를. 이게 뭐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맨날 한 대씩 파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차. 우리가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니고 차.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맨날 한 대씩 파는 거예요. 맨날. 근데 못 파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012 부대라고 그래. 012. 한 달에 0대 또는 한 대 2대야. 012 부대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이 두 부류를 추적해봤어요. 24시간 추적을 해보니까 못 파는 분들과 잘 파는 분들의 차이가 딱 하나더라고. 요약을 하니까. 그게 뭐냐? 화장실 차이, 화장실. 못 파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012 부대는 소위 이렇게 합니다. 어떤 A라는 대상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한테 차를 팔아야 돼. 그럼 이 사람한테 처음에 그야말로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최선을 다해 정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한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처음에 팔 때 얼마를 보내냐면 95 에너지를 보내. 최선을 다해서. 근데 차가 딱 팔렸어.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 5만 하는 거야. 5%만. 처음에 팔 때는 95%를 다 줄 것처럼 하더니 팔고 났더니 5%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까? 없는 사람이라고 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차 팔을 때까지만 해도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팔고 났더니 뒤도 안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놈이다 이래.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 그러지? 도시락 싸들고 가 그 집에. 사지 마. 걔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012 부대들의 특징이에요. 판매왕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1년에 250대씩 팔까? 24시간 추적을 해봤더니요.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이분들이 A라는 고객을 정해지면 이 A 고객한테 처음에 집중할 때는 얼마 하냐? 자기의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50을 집중을 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은 95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은 반만 최선을 다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자기 역량의 반을 팔 때 집중을 해. 최선을 다하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틀린 게 하나 있어. 뭐냐? 팔고 나서도 50%로 관리를 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특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은 사람이네. 이거 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A라는 사람이요. A-를 소개를 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A-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할게. 차는 저 사람한테 사야 돼. 영업사원이다 또 하나 생긴 거야. 나 말고. 그럼 A- 소개해주면 내가 A- 만나서 뭐라고 그래? A- 만났을 때도 역시 50대 50으로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팔고 나서 똑같이 관리를 해. 이게 신뢰야, 신뢰. 그럼 A-가 뭐야? A2를 소개를 해. 이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한 대씩 파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었다 깨나도 못 팝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똑같은 제품을 갖고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잘 파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 이 자리에서 다 앉아 계시지만 물어보나마나 답은 나와 있어. 이분들은 판매왕 타입이에요. 주변에 신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팔아주는 거야. 내가 뭔가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품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012 부대는 왜 그러냐? 명품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꼭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나냐? 야, 쟤는 참 사람이 성실해. 뭐라도 좀 하나 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주변에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요. 야, 송진구. 네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뭘 꼽냐면 네트워크를 꼽아요. 대인관계. 사람 간의 관계. 왜? 이게 일을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거든. 현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 한계가 있어 못 가요. 활동이 넓은 사람 있죠? 내가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내가 어려운 거 그쪽에 부탁을 해. 이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 관계가 좋은 거야. 근데 인간관계는요, 저는 그 곱셈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생산관계는 덧셈의 법칙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만약에 내가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나한테 99개만 남은 거예요. 이거는 덧셈의 법칙이에요. 인간관계는 곱셈의 법칙이다. 누구하고 만나는데 우리가 100번을 만났어요. 100번을 만났는데 제가 99번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근데 한 번 딱 잘못했어. 그럼 이 관계 어떻게 돼요?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간관계는 무슨 법칙이다? 곱셈의 법칙. 이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곱셈. 그러니까 한 번 9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거 99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멘토를 두는 일이에요.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도 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런 경우 저 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보통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길을 안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가 생각하죠? 내가 이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광을 안게 됐어. 이 차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칠 수밖에 없지. 그런 멘토를 주변에 내면 주변에 많이 두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냐? 의미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아는, 나보다 아래 사람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런 멘토를 많이 두신 분들은 성공하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는 신뢰의 법칙이 여러분 명품으로 가는 두 번째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미지에 관한 건데 지화자의 자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시장에서는 제품이 똑같으면 똑같은 걸 구매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또 구매하는 방법에서 틀려요. 옷을 사든 특히 옷 같은 경우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틀리냐면 남자는 옷 사러 갈 때 백화점에 가서 종업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씨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형이 어떤 형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 남자들이야.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가장 독특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남자 여자의 차이야. 남자의 차이.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이끌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냐면요. 여성입니다. 여성. 저는 남자지만 여성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예요. 지금도 이미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구매 의사의 80%를 결정하는 게 여성이고요. 남편 카드까지 가지고 와서 결제하는 게 90%를 여성이 합니다. 여성해요. 대단하죠. 이 여성의 파워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무서운 조직이 3대 패밀리가 있어요.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사마페. 요 세 개 회가 무서워하는 가장 무서운 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알아요? 부녀회.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부녀회.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친구분들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한 2시간 통화하죠? 그러다 끊을 때 뭐라고 끊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끊어. 2시간을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자는 거지. 이런 서로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여성, 이런 파워 있는 여성 그룹, 여성 집단이 잘못 보이면 동네 식당 망하는데 딱 2달 반 걸리고요. 미장원 망하는데 딱 3달 걸려요. 여성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이게 또 시대를 리드합니다. 돈도 여성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월급 관리 누가 해요? 통장. 사모님들이 하시죠? 애들 명절에 세뱃돈 관리, 그거 누가 관리해요? 엄마가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돈은 엄마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요즘 아파트 이름들도요, 옛날엔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 뭐 아이파크, 요즘 뭐 힐스테이트, 상대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쓰는데 왜 영어로 쓰는지 아시죠? 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못 찾아올 만도 하지. 못 찾아올 만도 하지. 영어로 우리도 헷갈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로 쓰는 건 아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들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여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켜줄지를 연구하게 된다면 시장은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해질 겁니다. 시장이 커질 거예요. 여성의 시장. 거의 여성이 결정해요. 착각해서 안 되는 게요. 남성이 먹는 약이라고 남자한테 팔으면 남자는 못 사요. 지갑에 얼마 있어요? 이마서 어떻게 사 그걸. 남편이 먹는 약이지만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돼? 와이프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쓰는 거라고 애들한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시장에 여러분 80%가 여성이 결정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만족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느끼는 인상이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인상을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4, 5초 만에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야. 딱 결정해버린 거예요. 기대 아니다 결정해버려요. 4초, 5초 만에. 그 다음 4분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요. 4초 만에 인상을 끝내버리고 4분 동안 뭐 하냐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머리가 계산을 해.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만날까? 오라고 그럴까? 이거를 결정을 해버려요. 몇 분? 4분 만에. 나도 모르게 결정이 딱 돼버려요. 그럼 이 사람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시간의 비밀이 또 있어요. 내가 첫인상을 잘못 봤어. 4초 동안 판단했는데 잘못 판단했어. 4분 동안 판단 잘못했어.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여러분 40시간이에요. 이 사람 내가 잘못 본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인상을 나쁘게 봤어. 좋은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몇 시간? 40시간. 하루에 1시간씩 그 사람을 만나도 며칠간 만나야 돼요? 40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다 사람 인상 잘못 봤다. 그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인상을 좋게 하냐? 4분의 비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원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냅둬 생긴 대로 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 얘기죠. 사회생활 할 경우에는 부모님 탓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부모님을 왜 탓하냐면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잘못 낳았다 이거지. 부모님을 탓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39까지는 탓하면 되고 40부터는 탓할 수 없어. 40이 되면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러죠?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래. 이건 뭐냐? 그때부터 관리하라 이거. 4분의 비밀이 뭐냐면요. 원래 인상이 안 좋고 잘 안 웃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고 최초 4분 동안은 인상을 통제하라 이거야. 거짓말로라도 웃으라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로라도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웃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비밀을 여러분이 익히면 표정이 원래 난 이런데 그냥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바뀌는 게 있어. 뭐가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상이.
그래서 인상을 좋게 해야 돼, 인상을. 그런 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식탁에서 아이들한테부터 가르쳐줘야 돼. 재밌는 유머도 가르쳐줘야 되고. 요즘 온 가족이라도 몇 명 됩니까? 3명이나 4명이 온 가족이잖아요? 온 가족이 만나는 경우가 없어. 거의 없어. 만나봐야 식탁인데, 오랜만에 식탁에서 만난 거야. 아빠하고, 애하고, 엄마하고.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이거 해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다가 딱 보니까, 지난주에 시험 봤다는 소리 들었어. 너 몇 등 했어? 바로 들어가는 거야. 20등 했는데, 막 그걸 성적이라고 밥 먹다 막 애를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애 잡기 전에, 여보, 20등 했어. 들었어? 당신도 내일 옛날 학교 가서 성적심에서 떼우고, 나도 떼울 테니까 한번 보자. 떼우니까 아빠는 그때 50등 했고, 엄마가 그때 30등 했어. 여러분, 애 성적은요, 엄마 더하기 아빠 나누기 2예요. 정해졌어.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50등하고 엄마가 30등하고 애가 1등하면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거지,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30등, 아빠가 50등이니까, 애는 40등 하면 평균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20등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서는 애를 잡지 말고 밥상에서는 유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연예인 중에 이쁜 연예인들은 여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노사연 씨. 왜? 나보다는 뚱뚱하고 나보다는 안 이쁘잖아. 그죠? 근데 이 노사연 씨가 어렸을 때 어느 날 엄마가 중대한 발표를 하더래요. 야, 오늘부터 너네 식탁에 와서 밥 먹을 때 재미난 얘기 하나씩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사연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인생의 최고 관건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야. 재미난 얘기를 맨날 하나씩 와서 물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밥줄이 끊기게 생겨. 주변에 어떻게 해냐 그때부터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야, 뭐 따끈한 얘기, 재미난 얘기 없냐?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해야 밥을 주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노사연 씨를 뭐라고 보냐면 쟤는 참 웃긴 애야. 쟤는 참 재미있어. 그런 애들은 여러분 왕따가 없어요. 왕따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성격이 좋아지고 그런 애들 뭐가 좋아져? 인상이 좋아지는 거야, 인상. 인상이 좋아지는 거야. 그걸 식탁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학원 10개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저희 때는 식탁에서 밥 먹다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들이 다들 앉아가지고 얘기 안 하고 싸운 것 같잖아.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부터 바꿔줘야 되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볼 때 인상들 다 좋으신데 만약에 나는 인상이 좀 딱딱한 편이야 그분들 바꾸세요. 첫인상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경비는 잘해. 도둑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경비할 거 아니라면 인상을 바꿔야 돼.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배려를 잘해야 돼. 배려. 남에 대한 배려를 잘해야 돼. 내가 뭔가를 받고 싶다면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줘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처음으로 맥주 먹고 춤을 탁 나이트클럽한테 가봤어요. 추다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쫙 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수습을 하고 놀래서 보니까 웨이터 아저씨야. 웨이터 아저씨. 잡더니 어깨를 주물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손 씻으러 갔더니 아저씨가 저를 따라와가지고 수건을 착 줘. 하얀 거. 아저씨 왜 그럴까? 근데 바카스를 딱딱. 나가려고 그랬더니 싸구려 왜 유리병에 빨간 향수 들은 거 있죠? 쫙 뿌려주는 거야. 도대체 이 아저씨, 전 처음 봤으니까. 이 아저씨가 왜 그럴까 봤더니 여기 박스에 돈이 수북한 거예요. 팁을 놓으라는 거구나. 제가 놨을까요? 그냥 놨을까요? 놓고 놨죠. 놓고 놨어요. 그 다음부터 갈 때 이 인간이 있나 없나 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면요, 신호등에 사거리에 차가 딱 쓰면 그 신호등 뒤에서 흑인 꼬마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탁 튀어나와요. 차 쓰면. 앞유리창에 물을 쫙 뿌리고 닦아. 요거 한 10초 걸려요. 나머지 한 차 서 있을 때 3, 40초 동안 뭐 하냐면 잽싸게 와가지고 운전자 옆에 가서 운전자를 눈을 마주치고 최대한 애처로운 눈초리를 하는 거야. 여기에 요만한 박스가 들어있어요. 보면 $1짜리가 수북해. 이게 뭐 하라는 소리야? 넣으란 소리지.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죠?
자, 돌아가서 보면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딱 보는데 아저씨가 와서 저를 딱 찔러가지고 총각, 내가 총각 어깨 주물러주면 나한테 돈 줄래?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가 왜 나를 주물러요? 안 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제가 돈을 팁을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받은 거예요. 흑인 꼬마애가 신호등 딱 서가지고 운전자한테 차 쓰면 아저씨, 내가 아저씨 앞유리창 닦아드리면 1달러 주실래요? 그럼 뭐래요? 닦지 마. 닦지 마. 그런데도 1달러 준 이유는 뭐예요? 먼저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받고 싶으면 뭐 해라? 먼저 줘라. 받고 싶으면 먼저 줘라. 그래서 지화자조타의 자에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이런 이미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지화자조타의 조입니다. 조준하고 공략하라. 조준하고 공략하라. 미국에서요, 대학 졸업반 하는 아이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자, 자네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 67%의 학생은 교수님,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30%의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 교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로지 3%의 학생은 뭐냐? 교수님, 저는 꿈이 있고 그걸 글로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졸업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꿈을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했던 자들의, 이 친구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20년 후에 사회 나와서 생활활동하면서 돈을 갖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꿈이 없었던 67%의 학생 더하기 꿈은 있지만 적어놓지 않았던 30%의 학생,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 97%예요. 그죠? 그리고 3%의 학생이 뭐냐? 꿈이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서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97대 3. 돈을 나중에 자산을 비교해보니까 3%의 학생이 갖고 있는 자산이 이쪽 자산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미래 계획을 잡으라 이거예요. 미리. 조준하라 이거죠. 조준하고 공략하라 이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보면요, 항상 공부도 별로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들이. 얘는 뭐 거의 막걸리 먹으러 다니고 이런 애고, 또 한 친구는 얘는 아주 성실해. 거의 도서관에서만 있어요. 도서관에서만 있어. 시험을 보면 현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맨날 도서관에 있는 애는 기껏 해봐야 B 플러스밖에 안 되고, 얘는 맨날 막걸리 마시러 다니는 것 같아. 얘는 A 플러스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려면 보통 한 15주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챕터씩 나간다 그러면 15장 정도를 나가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띄려면. 그러면 늘 도서관에 있는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기말고사 딱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2장, 열심히 공부해. 3장까지. 오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쉬어. 내일 시작할 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장부터 시작. 1장, 2장, 3장, 4장 나가. 그 다음날 시작할 때는 1장, 2장, 3장, 4장, 5장 나가. 이러면 아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험은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가 70점짜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 틀리면, 주관식 하나 틀리면 완전히 꽝이야. 저희는 그런 걸 어디서 내냐면 1, 2장, 3, 4장, 5장에서 안 나와요. 그거 나오는 장이 8장 또는 9장, 10장 이런 데서 나와. 중요한 포인트 거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성실한 애는 1, 2, 3, 1, 2, 3, 4, 5, 1, 2, 3, 4, 6, 7장 하다가 시험을 보니까 10장에서 나오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실히 공부하지만 결과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저 사람 참 판매 활동 열심히 하러 다녀. 그런데 결과가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 친구는 막걸리 먹으러 다니는 성적이 왜 잘 나오냐면 기말고사가 딱 발표가 되면 얘는 일단 시장의 욕구를 파악해. 학생이 볼 때 시장은 누구예요? 교수예요.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1장부터 15장까지 맞췄는데 여기서 강의할 때 제일 강조했던 데가 어디지? 나와요. 대략 서너 개. 제일 중요한 강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다른 데 공부 안 해. 3장 정도 해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데. 거길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서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공부한 양이, 물리적인 실질적인 양이 반도 안 되는데 성적은 이 친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판매 활동했다. 실적이 똑같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알아야 돼, 시장.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걸 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든 또는 직장인이든 이력서를 쓰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력서. 이력서를 쓰는데 보통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력서는 뭐냐면 지나온 경력이 이력서예요. 맞죠? 제가 제안하는 이력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력서예요. 미래. 만약 직장인이다. 제가 과장해요. 그러면 내가 승진시켜버리니까 이력서에다 2008년 5월 1일 과장 승진 써버려. 써버리는 거예요. 2009년 부장 승진 써버려. 2010년 그때 이제 공부 좀 해야 되니까 MBA 써버려. 2013년 집 45평으로 바꾸고 써버려. 미리 쓰는 거예요. 차 바꾸고 막 탁 써버려. 97%의 학생이 갖고 있지 못한 부를 3%의 학생이 훨씬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조준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원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걸 쓰세요. 미리 써요. 써가지고 버리지 말고 갖고 다녀. 지갑에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 액정에 뜨게 하세요. 늘 보면 돼. 핸드폰 늘 들고 다니니까. 원하는 걸 쓰란 말이에요. 이력서 미리 쓰라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력서.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쓰면 세상에 달라 보여.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세상에 달라 보여. 나는 다음 직급으로 올라간다? 다 달라 보여. 쓰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하고 공격하라. 조준하고 공략하라. 이것이 지화자 조타의 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니다. 타. 차별화해. 차별화. 남들과 똑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한국 상황에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국은 아이들을 완전히 붕어빵을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시장에서는요. 그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생활 오래들 하셨기 때문에 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 사회 나와서 잘 사는 거 거의 못 봅니다. 드문 일이에요. 아이들을요. 붕어빵을 키우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남들보다 나은 게 뭐야? 남들하고 차별화된 게 뭐지? 내가 뭘 잘해? 쟤보다. 여러분, 하늘에서 제일 빠른 거는 매가 빠르다고 그러고요. 육지에서는 치타가 빠르다고 그래요. 물에서는 돌고래가 빠르다는데 돌고래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육지를 뛸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하는 동물이 있어요.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는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수영도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리는 시장에서 채택되지 않아요. 선택되지 않습니다. 오리는 팔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을. 아무도 오리를 원하진 않아.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지만 수영 잘하는 거 찾는 거 돌고래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잘할 거 없어요. 나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남들하고 차별화된 거. 그걸 뭐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리는 중 하나만 찾으면 돼요. 오리로 키우지 마라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좋아해서요. 대학 졸업부터 쳤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 쳤습니다. 골프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골프 티칭 프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올 초에 만난 분이 있어요. 골프를 치다가. 이분이 올 한 3월쯤 됐네. 3월쯤. 2, 3월. 골프를 치다 보면 전혀 모르는 분들을 또 조인해서 만날 때가 있어요. 좋은 교류회장이 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뭘 봐야 뭘 봐. 이게 무엇을 봐. 그거 있죠? 뭘 봐. 뭘 봐 퍼팅을 잘하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팅을 할 때 우리는 공을 자기 왼쪽 눈 밑에 놓고 헤드업을 머리를 들지 않고 공을 보면서 스트로크를 해서 그대로 공을 보내야 돼요. 갈 때까지 그 머리를 들면 안 돼. 이건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딱 놓고 어드레스가 되면 쳐다보는 데가 어디냐? 홀을 쳐다봐. 저쪽을. 그래가지고 여기다 툭 쳐. 그럼 들어가. 그래서 그분을 주변에서는 뭘 봐 퍼팅이라고. 뭘 봐.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한 50 정도 되신 분인데 외형도 재밌어요. 막 머리도 이렇게 길고 차도 막 이상한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 뭘 봐 퍼팅 하는 분하고 끝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는데 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따님이 그때 막 고3 올라갔을 때 지금 고3이지. 고3 올라갔는데 공부를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뭐 반에서 하학급 정도 한다고 해서 중하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하고 중 왔다 갔다 한대. 근데 이분을 애를 키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쇼크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학원을 일치 안 보냈대요.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대. 놀고 싶다 그러면 놀게 하고 학원 안 보내고. 근데 해준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해외 출장 갈 때는 얘를 꼭 데려갔대. 딸이 하나인데 꼭 데리고 갔대. 근데 중학교 때부터 뭐 했냐면 혼자 배낭여행을 보냈대요. 이 친구한테.
근데 중학교 초반쯤 됐는데 와서 그러대, 하루는. 아빠, 우리 친구들 학원 여러 개씩 다니는데 나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 그래, 그럼 너도 한번 가. 그때부터 처음 다녔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아빠를 찾더래요. 보호자를 찾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갔대. 얘가 공부 못하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요, 애가 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초등학생이. 애가 너무 이상하게 하고 다닌다는 게. 아빠를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하냐.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 내력이 랬다는 거야. 그 뒤부터는 그 학교에서 얘한테 아무도 아무 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집안 내력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배낭여행 갔다 온 나라만 20몇 개 나라를 갔다 왔대요. 학교 공부 거의 안 한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정을 하는데요. 아빠하고 대화를 자주 하더라고. 고등학교를 어딜 갈까 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 이름이 한주야, 한주.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그 일산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 교복이 제일 이쁜 고등학교가 어디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복이 제일 이쁜 고등학교 들어갔대요. 실제로. 지금도 교복에 제일 이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얘가. 공부는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얘가 20개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뭐를 느끼게 되냐면, 중국에 갔더니 중국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말을 배워야 되는 걸 느끼고,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말 배우면 좋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어가 5개를 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대상, 중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 지난주에 한중 친선협회 회장이 금옥으로 회장이에요. 금옥하고 주최하고 중국 대사관이 후원을 해가지고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 대상을 또 먹었어. HSK라고 해서 중국어 평가 있거든요. 1급부터 11급까지 있는데,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려면 6급만 따면 돼요. 대학 가려면 5급만 따면 돼. 11급은 최상위예요. 얘가 몇 급을 땄냐? 10급을 땄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배운 지 얼마? 3년 딱 됐대. 토익 940점.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어떻게 해? 아주 못해. 근데 얘는 외국어는, 너 나중에 꿈이 뭐니?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그 8월 며칠자 중앙일보에 한 중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에 나왔어요. 몰바퍼팅 그분하고 이거 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애를. 그래서 제 교보문고에서 제 강의, 책이 나와서 독자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초청을 했어요. 그때 딸하고 같이 왔어. 그날 학교 가는다는데 학교를 안 가고 온 거야. 왜? 그냥 수시로 안 간대. 안 가고 뭐, 왜 해외 나가고, 뭐, 원래 집안이 그렇대. 내력이랬는데 어떻게 해, 내력이라. 그 낮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시간에 진짜 왔더라니까. 너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하니까? 학교 안 간대, 오늘은. 왜? 지 혼자 안 가는 거야. 다른 애들은 가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 친구를 봤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인사 안 한 상태예요. 와서 앉는 건 보이지. 그래서 지금 몰바퍼팅, 워낙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나니까. 강의하면서 딱 보니까, 왜 아주 제대로 어떤 자신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막 되바라진 자신감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거야. 흐르는 게. 강의 끝나고 잠깐 제가 이 책에 사인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하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반, 교복이 제일 이쁘다는 그 반, 그 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의 미래가 나을까? 아니면 지금 그 반에서 거의 중하권을 달리고 있는 이 친구의 미래가 나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딱 내렸지. 나는 이 친구의 미래한테 점수를 주겠다 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1등하는 의미 없습니다. 유명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세계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게 뭔지 알아요? 시장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은 고사하고 학교 안 나와도 요즘 대학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고등학교 나고 중학교 나도.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부를 쥐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욕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명품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명품이야.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정상적으로는 얘가 한국에 갈 대학이 없대요. 왜? 뭐가 나와야 가지. 근데 외국어 잘하는 거로는 갈 대학이 5개가 있대. 얘는 뽑아서 가는 거야, 이제. 지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식들을 오리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오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남들과 완전하게 차별화시킨 나를 만들. 난 수영도 못해. 난 날지도 못해. 하지만 뛰는 건 잘해. 취타. 오케이. 이거 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 그것이 지화자 조타의 마지막 타인을 의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뭐 한다. 옛날에는요, 뭐를 판매하는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안 파는 사람들 다 팔아요. 공무원은 뭐를 팔아요?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제가 굉장히 안쓰러워요. 여러분 중에 공무원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건장한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냐면 초번 띄우고 등번 띄워주고. 안타까워. 저는 뭘 팔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지식을 파는 거예요. 저도 기왕에 하면 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삼성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고 싶다? 오케이. 보통 대학들은 밖에 나와서 이런 강의 잘 안 합니다. 시장이 달라요. 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에 나오면 하라 이거예요. 남들보다 잘하려면 남들하고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차별화야 그게.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해. 못할 거 없죠. 그죠? 쟤들은 못하는데 나는 하는 게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시켜서 간다면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지화자. 지화자. 자,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행동하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조준하고 공략하라. 타인을 의식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5천만 원짜리 명품 백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이런 거 있을 때 이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이 갖더라도 여러분은 명품으로 태어나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사실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다 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얻어갈 수가 있다. 제가 아주 감동 깊은 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봤어요.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어려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컸는지요. 6살 될 때까지 자기 신발이 없었대요. 맨발로 사는 거예요. 6살 때까지.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촌 오빠한테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대. 9살 때. 그리고 14살 때 본인이 직접 애를 낳았어. 미혼모로 태어나서 미혼모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마약까지 했어요. 도저히 인간이 회복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오프라 윈프리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 중에 저보고, 야 송진구, 오프라 윈프리는 죽음의 절망에서 어떻게 깨어났니? 하나만 딱 잡아봐라. 그럼 전 하나를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이에요. 꿈. 꿈이야. 우리가 꿈이 있을 때 힘들지 않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걸 갖고 버틴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회사입니다. 하포. 거꾸로 읽어보세요. 오프라. 자기 이름을 뒤집어 놓은 회사를 현재 갖고 있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돈 엄청 벌죠? 세계 골프의 황제니까. 타이거 우즈가 돈을 많이 벌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더 벌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더 벌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여자예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던 여자. 그걸 살려낸 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라 이게 꿈. 이 오프라 윈프리가 쇼를 하면서요. 하루는 어떤 쇼를 했냐면 저는 그 쇼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먹었는데 방송 중에 뭐라 그러냐? 차가 꼭 갖고 싶은데요. 차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분들은 저한테 편지를 주십시오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방송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방송을 봤다 그러면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상한 분들 많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틀리네. 보통 사람은 편지를 안 씁니다. 특히 남자들은 편지 안 써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들은 왼쪽 뇌를 많이 써요. 굉장히 계산적이야. 저거 편지 쓰면 저 한두 놈 쓰는 거 아닐 텐데 내가 될까? 안 될까? 아니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오른쪽 뇌를 활용해. 우뇌를 써요. 그게 감성의 뇌거든요. 그래, 편지 한번 써보자. 난 진짜 갖고 싶거든. 다른 건 없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혹시 될 수도 있잖아? 편지 쓴 거야. 그래서 편지 쓴 사람 276명을 스튜디오로 불렀어. 불러가지고 쇼를 하는데요. 276명 중에 11명을 뽑아서 거기서 진짜 차를 한 대씩 줬어요. 그럼 나머지 265명 남았죠? 이분들한테는 요만한 박스에다가, 하얀 박스에다 이쁘게 리본을 해가지고 265명한테 쫙 줬어. 주면서 뭐라 그랬냐?
이 마지막 박스 중에 한 명한테는 12번째 차가 있습니다. 그 박스 열어봐서 키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12번째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런 쇼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쇼죠. 여기 이 방송을 봤던 사람들 중에 저건 쓰면 주겠냐? 이 안 썼던 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편지 한 장을 쓴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이랬죠? 달라고 그래라. 행동해라 이거예요. 내가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은 뭐냐면 꿈이에요, 꿈. 이건 변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 변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래라. 가라 이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원하는 시대, 원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성공과 실패는 사실 여기서도 많이 갈립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가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또 제가 하나 또 감동을 먹은 게 또 하나 있는데 흑인 꼬마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한테. 저희 집은요, 사람이 12명인데요. 막 가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이 12명인데 집이 좁아서 침대도 없고 그냥 바닥에서 자요. 저희한테 침대 12개만 주실 수 없어요 하고 편지를 썼어. 꼬마애가. 엄마도 모르게. 오프라 윈프리가 쇼할 때 불렀어요. 그 가족을. 그러니까 12명 온 거야. 그 쇼를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가족한테 침대 12개와 더불어서 침대 12개가 들어가는 집을 선물해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겠지만 편지 한 장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행동 안 하는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군지 아시죠?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단히 멋있는 남자죠. 이 아놀드가 어려서 오스트리아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와서 보니까 굉장히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아놀드가 미래에 대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3가지 꿈을 꿨어요. 첫째, 나는 영화배우가 되겠다. 둘째, 나는 케네디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겠다. 셋째, 나는 200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꿨어. 써가지고, 써서 그걸 책상에 붙여놨어요. 10몇 살부터. 늘 그걸 본 거야. 그러다 이 사람이 영화배우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이 몽타주로는 영화배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머리 좀 크거든요. 제가 대두회 보임이에요, 대두회. 근데 아놀드는 아마 저보다 이만큼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큰 사람은 영화배우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자기 몸을 머리보다 더 키운 거야. 그래서 15살 때부터 보디빌딩을 해서 세계 챔피언을 13번을 먹습니다. 세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계에서 야, 근육질의 남자 좀 잡아와봐. 캐스팅이 딱 돼서 영화배우가 된 거야.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케네디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마리아 슈라이버라고 하는 CBS 앵커우먼하고 결혼을 합니다. 굉장한 미인이에요. 이게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 여동생의 딸이에요. 세 번째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2005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 거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2003년도 보궐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어요. 저는 이 양반 얘기를 책에서 읽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자기를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만든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구? 부인이에요. 마리아 슈라이버. 이건 아놀드도 알고 마리아 슈라이버도 알고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아놀드는 몇 살 때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10대 초반에 그걸 기획한 거예요. 내가 주지사가 되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이거는 케네디 가문하고 결혼해야 된다. 왜? 한국하고 틀려요.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돈 1,000억 생기면 최고 로얄층으로 올라가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최상류층으로 가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집에서 낳든지 첫 테크를 잘해서 그 집하고 결혼하든지. 첫 테크 아시죠? 재테크만 잘해서 안 돼요. 첫 테크를 잘해요. 첫 테크. 마누라 테크. 마리아 슈라이버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케네디 가문하고 결혼하는 순간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최상류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최상류층에 대한 대우가 달라요. 우리하고 틀려요. 자, 어떻게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케네디 가문과 결혼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돈 많았더라면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영화배우, 유명이 돼 있기 때문에 결혼. 이거를 이 사람이 젊어서 낀 거예요. 낀 거. 이게 전 소름 끼치는 전율이 돋는 그런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게 꼭 필요해요. 지화자 좋다 꼭 필요하죠.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얻으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지화자 좋다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나를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시장에 팔아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